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잉원 총통은 진보주의자입니다.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원래 진보주의자들과 좌파들은, 공산주의자들, 진보주의자와 좌파들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죠? 중국은 분명히 공산당이고 공산주의죠. 차이원은 진보주의자인데 어떻게 두 사람이 싸울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아마 역사적으로도 이런 케이스는 없을 겁니다. 미국의 오바마가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에 오바마는 체게바라 같은 공산주의 혁명가들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의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하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진보주의자들은 반드시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는 너무 시뻘겋기 때문에 겉으로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는 마스크로 쓰고 있는 게 아마 진보주의일 겁니다. 그래서 본체는 공산주의고 대중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아마 진보주의로 나타날 겁니다. 그럼 진보주의가 하는 게 뭘까요? 진보라는 말이. 진보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판을 흔드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국가의 권위 그리고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진보주의자들은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자본주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보주의가 힘이 없을 때는 소수자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새를 불려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새를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권위, 기존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에서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소수자들을 다 끌어모으죠. 그게 외국인들, 불법 이민자들, 동성애자들,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권위가 잘못됐다, 질서가 잘못된 것이다, 니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니들이 힘든 거다 라고 말하면서 막 끌어모으죠. 포퓰리즘을 하고 돈을 막 주고. 그래서 새가 불려지면 이 기존의 질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쳐서 무너뜨립니다. 진보주의가 잡고 나면 나라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공산화가 되면 그들이 처음에 끌어모았던 성소수자, 동성애, 레즈비언, 성전환자, LGBT라는 사람들, 외국 불법 이민자들 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죽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 러시아, 공산주의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공산주의. 북한, 성소수자 있을 것 같습니까? LGBT가. 거기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핍박받고 죽임받았습니다. 다들. 소수자들은 진보주의가 이용해먹는 그냥 땔감입니다. 땔감. 뭘 위해서? 기존의 정치, 기존의 질서,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땔감이에요. 땔감. 그냥 불에 던져넣는 땔감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서 진보주의자들이 결국에는 공산화를 해버리면 그 시스템 안에서는 다시 다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대만은 지금 진보주의자인 차잉원이 총통인데 공산주의자인 시진핑과 굉장히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대만에게 있어서 권위, 대만에게 있어서 질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에 있는 진보주의자들에게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질서가 바로 중국이라는 겁니다. 재밌죠?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전 세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진보주의자가 무너뜨려야 되는 기존의 질서, 기존의 권위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거 막 치는 거죠. 그래서 진보주의와 공산주의자가 딱 보이게 손을 잡고 같이 갑니다. 근데 대만에게 있어서는, 대만의 진보주의자들에게는 기존에 있는 무너뜨려야 될 질서, 기존의 권위가 중국인 겁니다. 계획경제와 공산주의인 거죠. 그러니까는 보기에 이 진보주의자들이 중국을 막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의 본질은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권위를, 체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려야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주의자들이 이 기존의 질서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모아, 자기 지역으로 끌어모아서 자기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 집권에 해서 힘이 충분히 생겼을 때 결국에 진보주의자들의 방향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반드시 그 끝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대만은 차잉원이 지금은 중국에 척을 쥐고 반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진보주의자가 다시 재선을 통해서 대만 정권을 잡고 진보주의자들의 힘이 더 강해지면 결국에는 이 나라는 지금 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젊은 사람들에게 쓰고 포퓰리즘 정책을 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공산주의가 되겠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산혁명을 하게 되겠죠. 시간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차이잉원과 시진핑은 보기에는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 통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있었던 그 국민 투표를 겸한 선거에서 차이잉원이 굉장히 밀리게 됐죠. 차이잉원의 지지율이 20%대로 20% 이하로 막 떨어질 때 시진핑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대만이 만약에 일국 양제를 통해서 통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력으로 대만을 쳐서 통일하겠다. 갑자기 그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화가 나죠. 그 말에. 그래서 대만 젊은이들이 우리가 그래도 차이잉원을 지지해줘야 된다. 차이잉원이 지금 중국에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이잉원을 지지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지지 세력들이 막 결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잉원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다가 약간 반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등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요? 시진핑이 갑자기 대만이 일국 양제를 통해서 통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면, 반대하면 우리가 무력으로 대만을 쳐서 복종시켜서 통일을 시켜버리겠다 라는 말 때문에 차이잉원에 떨어지는 지지율이 탁 치고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차이잉원이 원래는 한국인한테 완전 지는 게임이었는데 완전 역전된 계기가 뭐였죠? 홍콩 사태였습니다. 홍콩 사태. 홍콩 사태가 없었다면 한국위가 다음 총통이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홍콩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홍콩 사태, 갑자기 홍콩 사태가 촉발된 이유가 중국 소환법인데 왜 그 타이밍에 중국 소환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느냐라는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대만에서. 왜 한국위가 막 올라가는 시기에 갑자기 중국에서 중국 소환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해서 홍콩의 민심을 그렇게 자극을 해서 홍콩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게 만들었느냐? 이 누가 했느냐? 왜 그 타이밍에 중국 소환법을 밀어붙이려고 했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의 이면에 그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중국 소환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반드시 홍콩에서 큰 저항이 있을 것이다. 우산혁명을 넘어서는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대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타이밍에 중국 소환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을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에 시진핑과 연관이 있습니다. 장쩌민 계열에서 그 일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홍콩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국위와 차이원의 지지율이 완전 뒤바뀌게 되었고, 이대로 가면 차이원이 100% 다음 총통으로 재신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원은 진보주의자고, 진보주의는 반드시 결국에는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중국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입장에서 지금 사태를 봤을 때는 차이원이 공산주의인 중국에 막 척을 두고 막 반대하기 때문에 차이원을 지지합니다. 재밌게도 한국에 있는 진보 세력과 한국에 있는 좌파들은 지금 홍콩 사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죠. 그리고 대만에 지지하지 않습니다. 같은 진보인데, 차이원도 진보인데 한국에 있는 진보 세력들이 차이원을 지지하지 않고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의 아버지와 같은 나라 중국을 지금 막 치고 있으니까, 차이원이. 그래서 정말 재밌게도 한국에 있는 보수 세력들이, 우파 세력들이 지금 차이원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 세력이 대만의 진보 좌파 세력을 지금 지지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금. 왜요? 진보 좌파 세력 차이원이 지금 현재 중국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차이원이 재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만도 계획 경제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먼저는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맞겠죠. 파퓰리즘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끝은 점점 더 공산주의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기에는 진보주의자인 차이원이 중국을 반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도 한국과 미국의 일본에 있는 진보 좌파들은 침묵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에 있는 우파 보수 세력이 대만의 진보 좌파 세력을 지지하는 상태에 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파 보수 세력이 지금 차이원 세력을 지지하고 있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는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내를 알고 지금 상황에서만 그 지지를, 중국을 반대하는 그 부분에만 우리가 지지를 해야지, 차이원 정권 자체를 지지해버리면 결국에는 차이원은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에 동성애 합법을 통과를 해버렸고, 지금 무슬림들을 엄청 받아들여서 타이베이에 5만 명이 예배드리시는 무슬림 모스크를 만들 계획을 이미 통과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힘을 받아버리면 오히려 공산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보수 우파 세력들이 지금 차이원을 지지할 때는 딱 그 포인트만 잡아서 홍콩 사태에 대해서 지지하고, 중국에 반대하는, 반공 시위하는 그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지지를 해야지, 차이원이라는 사람 자체를 지지해버리거나 차이원의 세력을 지지해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이상하게 이용당할 수 있다. 이걸 알고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위가, 그러면 지금 친중 인사로 분류되는 한국위가 중국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총통시키는 게 오히려 중국 입장에 더 나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한국위가 친중 인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총통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 대만의 민심이 중국과의 일국양제 통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친중인사인 한국위를 뽑아서 이 총통이 된 리더가 일국양제를 통한 중국과의 통일을 하자라는 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대만 전체가 이끌려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홍콩처럼 굉장히 오히려 정권에 반대하는
시끄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진보주의자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형국을 취해서 진보주의가 대만에 더 뿌리 깊게 박히도록 뿌리 내리도록 한 다음에 결국 이 진보주의자들이 포퓰리즘을 통해서 베네수엘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이 쿠바나 중국식의 공산혁명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세력, 한국에 있는 우파 보수 세력이 대만의 차잉원을 지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홍콩 사태를 지지하는 것, 그리고 반공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한해서 한국의 기독교 세력과 우파 보수 세력이 지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차잉원이라는 사람, 차잉원 주변의 세력, 차잉원 정권 자체를 한국의 기독교 보수 우파가 지지를 해버리면 굉장히 험하게 이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